밴드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타기 하다가 폭삭, 그리고 또 여기서 물타기 하다가 폭삭,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MACD 같은 경우는 이게 다릅니다. 기준선 밑에서 MACD 선이 있으면 시그널선이죠. 우리는 상단 또는 중심선에서 매도만 치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널선이 0선 위로 올라오는 이 시점부터 우리는 중심선 또는 하단 밴드 매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우리가 해외선물 매매를 하다 보면 큰 추세를 먹고는 싶지만 실제로는 매매의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는 비추세 또는 박스권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 매매를 하다가 그 다음 선택하는 보조지표가 볼린저 밴드겠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를 수익을 잘 내다가 한 방에 벌어놓은 수익은 둘째치고 원금까지 까먹는 참사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참사를 당하지 않도록 아주 신박한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나스닥 선물지수에 볼린저 밴드와 스토캐스틱을 추가한 여러분들이 흔히 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밴드 상단에서는 매도를, 그리고 밴드 하단에서는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교함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스토캐스틱으로 과매수권에서는 매도를 치고 과매도권에서는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박스권임을 우리가 인지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제 물타기를 합니다. 초반에는 긴장을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만 엇나가면 손절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물타서 수익 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치솟는 파동에 물타기 하다가 로스컷을 당하고 벌어놓은 건 둘째치고 원금도 까먹는 그런 참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매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보조지표가 잘못된 걸까요? 그 논란은 여러분께서 각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 보다 좀 안정적으로 추세 방향대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도 볼린저 밴드가 메인 지표인 차트입니다. 왼쪽에는 볼린저 밴드 그리고 스토캐스틱, 우측에는 좀 낯설지만 볼린저 밴드와 MAC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하시던 대로 하시던 거고 우측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MACD는 추세형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MACD 0선 위로 시그널선이 올라갈 때 여기가 정별 구간이죠. 정별 구간에서는 중심선이나 하단 밴드에서 매수만 받는 겁니다. 중심선과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나란히 올라갈 때는 우리 중심선에서 매수를 받을 수 있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이 평평하게 쓰거나 꺾인다면 하단에서 매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타점이. 우린 여기나 이쯤에서 매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MACD가 0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젠 역배열이죠. 그때는 중심선이나 밴드 상단에서 우리는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껏 상단 밴드 매도, 하단 밴드 매수와는 좀 다른 양상의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위로 불규등이 솟는 이 라인에서 우리는 매도가 아니라 결국 매수를 받게 되는 거죠. MACD 기준선 여기서 0선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중심선이나 하단에서 매수를 받는다 그랬죠. 결국은 매수로 끌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에서 매수나 매도를 받느냐 아니면 상단 또는 하단에서 진입을 하느냐, 그 여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밴드 중심선과 볼밴 하단선이 나란히 올라간다. 그러면 중심선, 난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밴드 하단에서 받으시면 되고, 이번에는 중심선과 밴드 상단이 나란히 내려간다. 그러면 밴드 중심선에서 평평하게 쓴다면 밴드 끝에서 매도와 매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만약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의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나스닥 차트입니다. 왼쪽에는 스토캐스틱, 우측에는 MACD가 있습니다. 이 MACD가 들어간 볼린저 밴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많이 해보진 않으셨을 겁니다. 어색해도 수익이 잘 나고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적응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왼쪽에 스토캐스틱이 포함된 볼린저 밴드, 과매수권에서 계속 매도를 쳤다면, 그리고 과매도권에서 계속 매수를 받으셨다면 그나마 좀 리스크가 덜 한 건데요. 우리가
우리가 손실이 나다 보면 밑에 있는 스토캐스틱은 보이지가 않죠. 밴드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타기 하다가 폭삭, 그리고 또 여기서 물타기 하다가 폭삭,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MACD 같은 경우는 이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기준선 밑에서 MACD 선이 있으면 시그널선이죠. 우리는 상단 또는 중심선에서 매도만 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수는 어디서 봤죠? 시그널선이 0선 위로 올라오는 이 시점부터 우리는 중심선 또는 하단 밴드 매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좌측과 우측은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고 매매 방법이 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으로 모멘텀 매매를 하는 거냐 아니면 MACD 추세 매매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는 확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추세지표 활용하는 건 일목균형표 구름대와 연관이 깊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왼쪽에는 스토캐스틱 그대로 두고요. 우측에는 MACD와 일목균형표를 함께 놔봤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지난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앞자리 구름이 양운이면 중심선 또는 일목기준선에서 밴드 하단에서 매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자리 구름이 음운이면 중심선에서 또는 기준선에서 또는 밴드 상단에서 매도만 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나 MACD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MACD가 정배열이 될 때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도 정배열로 시간차를 두고 바뀝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들어갔을 때 거꾸로 가는 파동은 왼쪽 스토캐스틱보다는 덜하겠죠. 당연히 모멘텀보다 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어. 그러면 MACD 또는 일목균형표 섞어서 매매하시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아주 리스크가 적은 그리고 승률도 높은 본인저 밴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일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